자, 오늘 제가 가져온 기사는 한 지붕 아래 같이 사는 독립세대의 양도소득세. 이거 진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물어보시고 되게 많이 헷갈리고,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뭐 강의 때는 당연히 말하고, 강의 때는 제가 엄청 길게 설명을 해요. 한 15분 정도 들여가지고. 그런데 마침 잘 됐다. 여기에 대해서 이 여자 세무사님이 쓰신 글이 있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 고가영 세무사님이라고 합니다. 고가영 세무사님이 쓰신 글이 있는데, 자, 세대 분리에 대한 겁니다. 세대 분리에 대한 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할 때 기본 중에 기본이다. 기본. 기본 중에 기본. 오케이. 요렇게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같은 집에 살아도 독립세대임을 입증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충격적인 이야기죠. 자, 같은 집에 살아도 독립세대임을 입증하면 1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요게 이제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네. 실시간 채팅 잘 오셨습니다. 자, 국세청이 세대 구성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사례에 대해 조세심판 당국이 무더기 취소 처분을 내리고 있다. 자, 여러분, 이게 좀 약간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국세청에서 이제 과세 처분을 하잖아요. 그리고 세금을 걷잖아요. 그런데 우리 납세자 입장에서 좀 뭔가 억울할 수 있잖아요. 국세청이 물론 자주 그렇지는 않은데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게 좀 이거 좀 부당합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좀 뭔가 이게 뭔가 항변을 한다고 해야 되나? 심판해 주세요 라고 하는 데가 이게 조세심판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약간 견제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국세청에서 야, 이건 비과세가 아니야 그랬는데 조세심판원이 야, 무슨 소리야, 이거 비과세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솔깃한 거죠. 어떻게 했길래. 그래서 양도세를 추징당한 납세자들이 독립세대를 입증하기 위해 통장, 신용카드, 관리비, 의료보험증, 자동차 등록증 등 관련 증빙을 잘 갖춰둔 게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고 했는데, 자, 이게 오늘 기사의 핵심. 그래서 어떤 증빙을 잘 가지고 있어야지 분리세대가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최근 조세심판원은 독립된 세대 구성 여부를 주민등록지가 아니라 실제 생계를 따로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다. 정말 중요하다. 최근 조세심판원 주민등록지가 아닌 실제 생계 따로 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만 외우면 돼요. 이것만 외우면 돼. 기존에는 주민등록상이 그래도 100%는 아닌데 주민등록상으로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판단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실제 같이 살면 주민등록상도 같이 돼 있고 안 살면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이걸 이제 외형이라 그래요. 외형.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외형, 주민등록상. 그래서 외형 자체가 일단은 세대 분리를 하려면 분리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실질로도 따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을 다 만족해야 돼요. 주민등록상으로도 좀 떨어져 있고, 실제 같이 사냐 안 사냐 요거에 따라서도 좀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 중에서 더 중요한 걸 하나만 꽂아라. 하나만 꽂으라고 하면은 요거 밑에 실제 따로 사느냐 같이 사느냐 점점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죠. 주민등록상만 따로 떨어져 있고 실질로는 같이 살고 있죠.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세대 분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반대로는 외형으로는 같이 되어 있는데 실질로는 떨어져 있어. 그러면 지금까지는 국세청에서는 이런 경우도 좀 이렇게 과세를 많이 했는데, 최근 트렌드는 외형보다는 실질로 다 따진다는 거예요. 물론 외형도 따로 딸고 실질도 따로 살면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죠. 퍼펙트하죠.
외형도 같이 살고 실질도 같이 살아. 그것도 문제가 될 거 없고. 근데 실질과 외형이 틀어졌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는 뭘 판단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상. 근데 앞으로는 실질로. 그럼 실질 내가 같이 사냐 안 사냐? 이건 누가 가장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지. 여러분들이 잘 알지. 어떻게 해요? 이거 맨날 질문한 사람들 보면은 같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같이 안 살게끔 보이게 할까요? 뭐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안다니까. 아주 단순한 거는 뭐냐면은 그냥 같이 한 식구 밥 같이 먹으면은 김치찌개 같이 먹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실제 생계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이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봅시다. 자,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한다는 거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활을 같이 하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 자금에서 생활하는 자니, 즉 숙식을 같이 한다는 것에 경제활동까지 같이 함을 의미한다. 말이 너무 어렵죠. 말이 너무 어려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좀 약간 법 조문도 좀 있고 좀 그래서 어려운데,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식구라는 의미잖아요. 식구. 여러분 식구가 무슨 의미? 식구. 이거 또 한번 봐야 되는데. 식구. 자, 식구의 의미가 뭐예요? 아시는 분? 식구. 여기 있잖아. 여기. 밥, 식, 먹을, 입구.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야. 밥을 같이 먹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밥을 같이 먹는 사람 누구 있어요? 배우자, 자녀, 아니면 위에 부모님,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같이 밥을 먹고 있어. 그러면 그냥 같은 세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주민등록상에 떨어져 있든 안 돼 있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식구라니까, 식구. 자, 그래서 이 말이 되게 어렵게 쓰여있는데 이걸 한 단어로 끝내면 뭐다? 식구다, 식구. 밥을 같이 먹으면 그냥 끝난다. 그렇죠. 한 수업 밥 같이 먹는 사람이에요. 자, 예를 들어 나옵니다.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다도, 이게 외형상으로는 주민등록상 한 식구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고 있다면 같은 세대로 볼 수 없다. 실질에 따라서 같은 세대로 볼 수 없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주민등록상에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한다면 동일한 세대로 본다. 대법 83 누 44 1983점 4월 26일. 4월 26일 굉장히 중요한 날이지. 제네시스 생일이지. 미안합니다. 자, 이 대법원 이렇게 이상한 숫자 나오고 말 나오고 있잖아요. 요게 이제 판례라는 거예요. 판례. 굉장히 오래된 판례예요. 무려 1983년. 역사적인 날 아닙니까? 제네시스 생일날? 재택근무 하는데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날에 이렇게 중요한 판결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왜 주민등록상만 같이 되어 있으면 밥을 같이 먹어도 따로 되어 있다고 보고 주민등록상만 따로 되어 있으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시죠? 네, 한 달 남았습니다. 기억하겠어, 누가 부른지. 자, 그래서 사실상 생계를 같이 또는 달리한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 여기 이제 별표 5개. 야, 이게 내가 그 효과가 없으니까 좀 아쉽긴 하네. 이거 화살표 요건 되는데. 자, 사실상 생계를 같이 또는 달리 한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자, 입증 방법.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봅시다. 어떤 게 있는지 봅시다. 이거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 돈 버는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국민건강보험 수혜 또는 가족수당 수혜 등의 목적으로 통상 직계 존속에 대해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면서 주민등록상에 함께 등재하였다가 각각 주택에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사례가 많다. 뭔 말이야 도대체. 말이 너무 어려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따로 살고 있는데 이 피부양자로 들어가야 좀 이게 직장 건보료라든가 이런 걸 좀 혜택을 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따로 살고 있는데
외역만 주민등록상에 함께 등재 뭐 한 경우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로는 따로 산다 그랬죠. 그러면은 각각 1주택 1주택에서 2주택 따로따로 1세대 1주택 따로따로 될 수가 있는데 주민등록상 같이 있으니까 과세당국에서는 일단 삐딱하게 볼 거 아니에요. 너 2세대 아니냐고. 그쵸. 자, 이럴 경우 사실상 생계를 달리한다는 사실은 각각의 생활 근거지에서 자, 예를 들어서 자녀가 서울, 부모가 용인에 살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각각 생활 근거지가 서울과 용인이잖아요. 그쵸? 그 생활 근거지에서 별도로 생활을 한 증거들을 제출하되 객관적인 자료 또는 공적인 자료를 확보해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게 좋다. 여전히 말이 어렵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자, 일단 써봅시다. 각각의 생활지에서 별도로 생활한 증거들을 제출. 당연히 객관적 또는 공적인 자료를 제출해라. 자, 그러면 이제 사례가 나오겠죠. 이 객관적이고 공적인 자료는 도대체 뭐냐? 여기 나오죠. 자, 이거는 이제 외워야 돼. 오랜만에 외우자. 자, 사업자 등록증. 이거 쓰면 너무 많다. 자, 근데 쓰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예를 들어서 봅시다.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을 실제 내가 사업을 안 하는데 내줄 수는 없잖아요. 그 관할 지역으로 가야 되니까. 그쵸? 자, 취약 자녀에 대한 대학 또는 졸업 증명서. 전화 가입 증명서. 야, 이런 거 좋다. 자, 이런 거 좋다. 전화 가입 증명서. 자, 이거 여기 지금부터 나오는 거는요, 창과 방패예요. 무슨 말이냐면 과세 당국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따로 살고 있는데요 라고 만약에 거짓말을 했어. 같이 살고 있는데. 그러면 과세 당국에서 이걸 들이밀 거예요. 이거를 제출해라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제출해야 돼. 할 수 있겠냐고요. 반대로 실제 따로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상만 뭐 사정이 있어서 같이 있어. 그러면 과세당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아니다고 했을 때 우리 따로 살아요 해서 요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창과 방패라고요. 이해되죠? 공동주택의 입주자 관리카드, 아파트 관리카드. 자, 그리고 관리비 납부 영수증, 그리고 신문 구독료 영수증. 신문 봐야 되나? 보세요. 입증하고 싶으면. 종교단체 가입증명서. 서울의 땡땡교회하고 용인의 땡땡교회 거기서 했으면 따로 보겠다 이거예요. 병원 진료기록. 병원에서는 허위 그걸 발급 안 해주니까. 그리고 금융거래 실적. 그 해당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가는데 서울 땡땡지점, 용인 땡땡지점 다르잖아. 수신한 우편물 플러스 택배. 내가 쿠팡 로켓 배송을 했어. 하나는 서울로 가고 용인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노인회 회원 대장 사본 등. 여기 또 하나 있어요. 통신기지국 발식 내역. 요거는 내가 그 통신사에다가 요청하면 나와요. 가지고 그 기지국이 서울에 무슨 돈까지 나와. 용인에 어디 돈까지 나와. 이게 아주 완벽해. 또 할 수 있다면 교통카드 이런 거. 대박이죠. 분위기가 사뭇 진지하네요. 이것만 생각했겠지, 대부분은. 주민등록상만 따로 떨어지면 됐겠지라고 생각했겠죠.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실제로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 준비만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어설프게 안 살고 있는데 따로 산 것처럼 보이려고 한 사람들이 작살 나는 거예요. 저 중에 몇 가지만 입증하면 되는 건가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담당 세무공무원을 설득할 정도. 자, 동일 이거 링크 다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동일세대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또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동일세대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따라서 계약 시점에는 같이 살고 있다 하더라도 양도 전에, 즉 매도 잔금 치기 전에 사실상 세대를 분리하고 각각 독립세대 요건에 해당한다면 각각의 세대로 본다. 그래서 잔금 또는 등기 접수일 이전에 세대 분리 필요. 그런데 너무 직전에 하면 세무공무원이 아무래도 좀 삐딱하게 볼 거 아니에요. 너무 약간 좀 개연성 있게 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미리가 뭐 3개월 전인가 1개월 전인가 아니,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딱 봐도 이건 좀 납득하게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또 좋아하는 거 있죠? 넘어가는 거. 자, 그런데 양도일 전에 주민등록상으로만 세대 분리했다면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계 계속 같이 했다면 주민등록상의 세대 분리에도 불구하고 동일 세대로 본다. 이야, 나 정말 이거 너무 강조하고 싶다. 맨날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게 이거거든.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했는데요? 아니라니까. 그래서 맨날 세대 분리 그거를 맨날 그 세무사님이나 관할 세무서에 물어봐야지. 맨날 누구한테 물어봐요, 여러분들은? 동사무소 직원한테 물어보잖아요. 세대 분리 잘 됐죠? 등본 하나만 좀 떼줘보세요. 잘 됐나 좀 보게. 그러고 나서는 이제 실제 집에 가서는 어떻게 되죠? 야, 밥 먹으러 가자. 그러고 김치찌개 먹잖아,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된다? 19. 분리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죠. 이렇게 수백 번, 수십 번을 말을 해도 똑같은 말 해. 주민등록상 따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또 질문하면 그냥 이 영상 링크를 주려고 제가 지금 방송하는 거지. 너무 힘들다, 이제. 같은 말 하기가. 앵무새도 아니고. 자,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좀, 왜 이렇게 흥분해서 말하는지 아시겠죠? 불과 한 20분 전만 하더라도 약간 좀 제가 좀 피곤해 보였잖아요. 지금 막 다 날아갔죠? 이게 지금 영상 때문일까? 아니면 이 G7 커피 때문일까? 아, 이 정도 되면 G7 쪽에서 연락 한번 와야 되는데. 자. 어쨌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숙지하셔야 되고요. 가족 구성원의 동일 세대 요구는 양도세 과세 대상 주택수를 계산할 때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그렇죠. 그래서 세대 기준의 주택수는 양도세 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종부세 같은 거는 개인 명의로 되기 때문에 개인 명의의 주택수가 중요하고 그 두 개 구분하셔야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과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 적용할 때 주택수를 세대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도세하고 그 외에 다른 거하고 좀 기준이 달라요. 자, 또 나오죠. 또한 세대 개념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에서도 사용된다. 동일 세대 간에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물려주는 사람. 야, 이런 건 좋다. 좀 말을 쉽게 쓰니까. 그게 이제 피상속인, 증여자죠. 그리고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 그리고 수중자, 받았으니까 수중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물려주는 사람, 물려받는 사람 이렇게 쉽게 하면 너무 참 좋겠다. 그쵸? 그래서 물려주는 사람과 물려받는 사람의 보유 거주기간을 통산해서 계산한다. 자, 그런데 동일 세대가 아닌 경우에는 상속계시일 또는 수중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따로따로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동일 세대면 같은 세대 내에서 물건이 왔다 갔다 한 거니까 처음부터 취득한 걸로 봐서 보유기간을 따지는데, 세대가 달라버리면은 당연히 세대가 다르니까 이렇게 해서 넘어간 거 하면 새로 받은 요 날부터 되겠죠. 이제 보유기간 되게 중요하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고가영 세무사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가끔 이렇게 제가 알람 해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도움되는 글 많이 써주셔가지고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뵙지는 않았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기사 꼭 이렇게 하나 잘 체크해서 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살아났습니다. 무한계님. 네. 자, 여기까지 기사 분석을 좀 해봤고요. 특히 아까 객관적 자료 이거 사례 굉장히 중요했죠. 여기 있었어요. 여기. 그래서 이 사례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사에 나온 사례 플러스 교통카드 그리고 통신기지국 발신내역 등 여기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 이거를 꼭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비과세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되게 좋은 거라면 과세당국 입장에서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엄청 기분 나쁜 거죠. 기분 나쁘다기보다는 좀 뭐랄까, 세금을 하나도 안 내니까 혜택을 그만큼 주려면은 굉장히 엄격하게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이렇게 타이핑한 거 주실 수 있냐고요? 당연히 드리죠. 이거 안 봤나? 여기 보면 허허, 안 보셨구나.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데일리 뉴스 블로그에 올려드리잖아요. 데일리 뉴스 블로그 올려드리고 이거 뒤에 있죠. 뒤에 에버노트에 작성했던 내용 영상하고 여기 다 있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쵸? 요거 보시면 되고요. 핸드폰 위치 추적? 위치 추적이 약간 통신기지국 발신되고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당사자한테 아주 민감한 정보기 때문에 당사자한테 통신사 해가지고 제출하게끔 해요. 그러면 그거 보면 다 나와요. 웬만하면. 라방드로도 확 와닿질 않네요. 반복해서 하네요. 맞아요. 안서키님이 뭐 저는 제 나름대로는 막 강조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좀 이게 그래서 뭐 이럴 수 있어요. 왜냐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본인이 이제 실제 그거 하시게 되면은 이제 그때 확 와닿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다 지르고 계약서 써버리고 그러면은 안 되는데 그 전에 요런 걸 했었지라고 생각하시고 좀 대응하시면은 괜찮을 거예요. 그래요. 핸드폰 기지국 본다니까요. 국세청 무서운. 국세청의 정보력을 무시하면 안 된다. 네, 윤종렬님 안녕하세요. 청약 신청 거주 기간에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니까 과천 전세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기사 봤어요? 왜 그럴까? 그거 청약하는 그 거주 기간을 2년인 거 늘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약간 좀 가짜로 좀 하려는 사람들이 이제 걸려서 나가게 되니까 전세가가 이제 떨어져 버린 거예요. 30세 미만이라면 전회용으로 세대 분리가 가능할까요? 30세 미만인 경우에 세대 분리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인을 하거나 일정 소득이 있어야죠. 양도세에서는 취득세는 안 되고. 듣다가 번쩍해서 급 질문 드려요. 그러세요? 이제 질문 좀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득이 있는 결혼하지 않은 성년 자녀와 부모님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많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늘상 말씀드리지만 세대분리 그냥 원리 원칙대로 하시는 거예요. 세대분리 하려면 첫 번째 혼인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소득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30세가 넘어야 된다.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해야 돼. 1세대 배우자 없이 1세대 구성하려면 30세 이상이면 되나요? 그렇죠. 30세 넘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영상은 그때 다 했는데 근데 이제 양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못 보시죠. 이 내용 보시면 돼요. 이 내용. 절세극장. 절세극장을 보면 된다. 그렇지. 이거 참고하시면 돼요. 절세극장 참고하시면 되겠다. 노은화님, 조정지역 한 채 아파트 보유. 그리고요. 이 뒤에 없네. 세대 분리를 여러분들이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 제가 방송 처음에 할 때 말씀드렸죠. 저희 방송에서는 정치, 종교, 그리고 광고, 그리고 불법 탈세에 대한 내용은 금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위험한 게 뭐냐면 알고 저거를 탈세라는 걸 알고 뭐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모르고 막 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옆집 아줌마가 그렇게 하면 된대. 안 걸렸대 지금까지.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냥 그 아줌마는. 근데 그거를 그냥 해도 되는 것처럼 해서 막 퍼뜨리고 다니는 거죠. 그럼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기존 아파트 조정지역 10년 보유 중 비조정지역 아파트 사는데 잔금 때 조정지역이 되었어요. 그럼 비과세 받으려면 10년 된 아파트 3년에 팔면 될까요? 저거 두 개만 있다고 하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이 된다고 하면 1번이 조정지역이고 2번이 비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에서 비조정 간 거니까 3년 이내에 팔면 되죠.
원래는 잔금 기준으로 조정 비조정을 따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으니까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을 했다면 계약일 기준으로 해서 좀 봐줘요. 약간 예외적으로 해주는 거죠. 자연스럽게 정치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정치 얘기를 못하니까 조용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정치, 종교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제가 강의 때 늘 말씀드리는데 뭐 박보검 씨와 조정석 씨가 있어요. 남자분들은 좀 공감을 못하겠지만 여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둘 다 잘생겼잖아요.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박보검 팬하고 조정석 씨 팬이 붙었어요. 뭐 도찐 개찐 아니에요? 도토리 키재기 아니에요? 둘 다 잘생겼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 종교는 그냥 본인들 생각이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금합니다. 제가 거제도에서 일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부산 부모님 집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광명 재개발 한 채를 2년 보유하다 비과세 받았는데 파리대책이 지정되고 비과세 힘들게 됐어요. 그렇죠. 거주를 해야 되니까. 약간 비슷한 동네면 그래도 넘어갈 수가 있는데 너무 떨어져 있잖아요. 그쵸? 본인 생활 내역에 대한 교통카드나 카드 내역 그런 거 다 나오거든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분 개정된 내용은 2019년 이후 2020년에 개정된 사항도 있을까요? 이렇게 너무 오픈형으로 질문하시면 제가 한 30분 40분 막 떠들어야 돼요. 이렇게는 다 못하고요. 제 기존에 했던 블로그하고 관련된 영상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필요하시다면 이번에 하는 4월달 정규 과정을 들으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잠깐 링크 하나 드릴게요. 슈바님 질문인데 비조정 2019년 6월 취득 아파트 2020년에 매도에만 일반세율 적용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1년만 가지고 있으면 주택은 일반과세인데 내년 21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거는 2년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내년에 양도하는 거는 2년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럼 2년을 못 채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1년 채우고 팔면 일반과세. 내년 2년 중에 2년 채워서 팔면 그때도 일반과세. 근데 그 중간에 약간 아슬아슬한 구간이 생기겠죠? 그때 하는 거 조심하시면 되겠고. 네, 안녕하세요. 박수현님. 근데 어떡해요? 우리 거의 끝났는데. 동일 주소지에 부모님과 세대 분리만 해도 각각 단독 1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우리 지금까지 다 한 거잖아, 지금까지. 요 증거들을 다 해서. 그래서 쉽게 말해서 밥만 같이 먹었지 우리는 남남이야. 우리 부모님하고 아주 뭐 피는 섞여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마트 갔다 장 보고 와도 각각 따로따로 하고 우리는 남남처럼 했습니다. 그걸 입증할 수 있으면 오케이라는 거예요. 라하릴리님 1주택 1분양권 둘 다 비조정 오피스텔 청약 당첨 기존 주택 처분 시 비과세 문제 없는 거죠. 비조정이면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근데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이면은 거기 이제 분양권이 내년부터 주택수에 들어가니까. 하지만 비과세는 이렇게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꼭 하기 전에 세무사님 상담 받고 하세요. 그쵸, 너무 많긴 해요. 4월달 정도 좀 이야기하시는 플러스 입증할 수 있는 이번 달 집 팔고 한 채 남았어요. 혹시 1년 후 집 사면 에너지 비과세 2년 안 지는 최종주택 A가 있는 상태에서 일시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서 1년 이후에 B주택 사면은 그 두 개가 일시주택 비과세가 되면 비과세 가능할 거예요. 좀 전에 이거 하다 끊겼어. 비읍주택이 뭐지? 1주택 같은데? 1주택 1분양권 보유 중 오피스텔 청약담시 1주택 조만간 초분연재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걸 맞을까 했던 모델. 아까 요분하고 비슷하네? 1주택 1분양권 1주택 조만간 초분 예정인데 그렇죠. 조정 아니니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퇴근했습니다. 덕분에 젖술만 주는 고마워요. 5시 벌써 퇴근했어?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그것도 증여라 들었는데 분양권은 증여금액을 분양가로 하나요? 아니요. 그 분양권은 증여는 항상 증여 당시에 시가로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분양 5억 원짜리 분양권이 있는데 P가 붙어서 6억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그 분양권을 증여할 때 5억에 할 거예요, 6억에 할 거예요?
5억에 하고 싶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저한테 팔아요. 5억에 팔 거예요, 6억에 팔 거예요. 6억에 팔겠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파는 그 금액 6억으로 하시라고요. 그러면 이해가 쉬워요. 대출 관련된 강의나 영상? 뭐 대출은 우리 뭐 레오님도 계시고 하니까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런 것까지 하면 너무 이 영상이 길어지니까요.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좋아요. 네네. 아무튼 뭐 그 부동산이 공부할 것도 많고 특히 세금하고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정말 잘 모르신 분들은 막 질문하면서도 제가 이해가 돼요. 잘 몰라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보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넓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쿠폰이나 선물 이런 거요? 아유, 괜찮아요. 괜찮고, 괜찮아. 일시적 1주택 비과세 그런 식으로 좀 정보가 너무 막연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10평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돼요. 오피스텔은 그냥 대신 영업용으로 쓰면 상가로 구분돼서 주택수 빠지는데, 실제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면, 이것도 외형하고 상관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면, 주택으로 들어가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립니다. 맞아요. 오피스텔 세금 문제 되게 어려워요. 오피스텔은 이걸 보셔야죠. 제가 직방에서 한 거 있는데, 오피스텔 어디 갔어? 여기다. 아마 몇 개 더 있을 건데, 한번 보셔요. 직방 거 짧아서 좋네요. 예, 그래요. 영업용 사무실로 쓰는 거는 그걸로 증명해야죠. 매달 받는 월세, 부가가치세하고, 가끔 이 사람들이 실사 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일단, 자, 질문은 여기까지 받고, 지금 올라와 있는 질문만 좀 피드백 드릴게요. 너무 늘어진다. 어디 보자. 영업용 사무실로 쓰고 있다는 거는 그 사람이 실제 거기서 업무를 하고 있고, 업무 관련해서 부가가치세도 포함해가지고 내가 월세 받으면 되겠죠. 임대사업자 등록후 한 번만 양도세 비과세. 이거는 이제 거주지 양도세 비과세인데, 요거는 또 따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분양권 상태면 안 들어가죠, 주택수는. 네. 규제가 자꾸 바뀌니 맨날 그렇죠. 어렵죠. 매매계약 몇 달 전간 핸드폰 기준은 돼야 되나요? 요거는 이제 그 해당 과세 공무원 재량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이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특이하게 쓴다 하더라도, 오피스텔 주인이, 실제 이거 주거용으로 쓰면 우리가 이제 피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어떤 분이 선물이나 쿠폰 말씀하셨는데, 예, 괜찮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고요. 주변에 한번 이렇게 홍보해주시면, 됩니다. 보유기간 통산이면 장특공도 통산 될 거예요. 근데, 맞다. 요 기사 마지막 부분에서 요런 거 있잖아요. 여기. 기간 계산하는 거는 특히 상속이나 증여에 있어서 기간 계산 들어가면요. 꼭 세무사 가세요. 이건 어설프게 우리가 하면 안 돼. 그래서 세무사 전문가한테 가셔서, 유료로 돈 내시고, 이왕이면 신고까지 맡겨버려. 그게 나아요. 차라리. 책 왔어요? 네, 잘 읽으세요. 재밌게 읽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약간 질문 좀 많이 받았네. 제가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도 조금 받고요. 끝나고 나서도 이제 요 관련 내용에서 봤는데, 그래도 좀 도움 되시라고 뒷부분 질문을 날렸다가 그냥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영상이 좀 긴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질문은 괜찮고 앞에 기사만 딱 볼 거야. 그러면은 기사만 딱 보고 그냥 끊으셔도 돼요. 나가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그러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여러분들 귀중한 시간을 또 뺏으면서 또 이게 정보도 드리지만 또 제 거 강의도 홍보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오케이. 네. 그래요. 그래서 잘 이렇게 하시고, 그래도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이거 방송하니까, 좀 이게 되게 좀 몸이 좀, 피곤하고 그랬었는데, 어제 임장
가고 이제 이거 한 떡라면 먹느라고 피곤한지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네네. 그리고 질문이 더 좋죠, 그쵸? 그래서 언제 한번 정리해서 영상으로 올려드릴 건데 지금 현재 수준에서 뭐 책이든 강의든 해가지고 꼭 제 거 안 봐도 돼요, 안 들어도 돼요. 그래서 뭔가 하나 여러분들한테 맞는 뭐 강의라던가 책 같은 거 보셔가지고 지금 현재 수준에서 세법을 한번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계속 바뀌는 건 업데이트 하시면 돼요. 그 업데이트를 직방TV하고 채널 제네시스박으로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지엽적인 거는 세무사 가면 되고요. 제일님님, 요 분도 되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세금. 그래서 여기 채널도 한번 가세요. 여기 채널 가면 되게 실무적인 이야기 많이 있어. 그래서 여기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법 정리책 추천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이건 제가 좀 그렇잖아요. 제가 제 입으로 하기가. 4월 중에는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정해서. 예, 제가 개정해서 낼 거예요. 네, 떡라면, 이제, 고맙습니다. 어쨌든, 뭐, 요즘 같은 시기에, 제가 어디 투자했다 그런 거 사실 올리는 거 좀 부담스러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자랑하려고, 그런 짧은 생각으로 한 건 아니었고, 이 와중에도 그래도 할 건 해야 된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제 나름대로 뭔가 대응을 하고, 뭔가를 하고 싶어서 했다는 거를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리려고 한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4월달 안에 좀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른 분들 책도 좋은 거 많이 있어요. 보세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좋았고요. 특히 G7 이 커피 한 잔,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이것도 마심으로 인해서도 이게 너무 행복하고 좋네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소소한 행복, 주변에서 행복을 찾아야 돼요. 아시겠죠? 저는 내일은 좀 와이프한테 말해서 아침에 좀 출근 좀 늦게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늦게 좀 하고 내일은 우리 준유하고도 좀 아침 좀 더 여유있게 먹고 좀 더 놀아주고 오자 그랬어요. 근데 그 생각하니까 되게 좋아요. 그럼 오늘 또 늦잠 잘 수도 있고 좀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소한 행복을 좀 하나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또 이제 끝나고 나서 그 꿈꾸는 자본가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 채널에 가서 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내일 라방은 비슷할 것 같은데 오늘하고 내일도 한 5시 정도 할 것 같아요. 네네네. 목소리가 기분 좋다고 해주시니 제가 기분 다 좋습니다. 이경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쇼.